수집한 자료에 대해 데이터 시각화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시각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다양한 그래프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레이더 차트는 빨간 선과 파란 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실험 전과 실험 후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그려주는 것인데, 그냥 표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막대 그래프는 빨간 막대와 파란 막대의 데이터 값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항목별로 그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래프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분석 그래프입니다. 어떤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쉽게 볼 수 있고,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룹과 그룹은 어떤 노드가 연결해 주는지를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네 번째 그림은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텍스트를 가져온 후에 많이 등장한 단어들을 빈도 순으로 크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더 큰 단어가 빈도가 높은 단어들이죠. 다섯 번째 그림은 호텔을 방문한 고객이 트립 어드바이저에 리뷰를 남긴 데이터를 가져와서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리뷰를 딥러닝으로 학습하고 탐색해서 만족에 대한 리뷰가 가장 강한 단어들과 불만족에 대한 리뷰가 가장 강한 단어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그림들처럼 데이터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화가 가능하고,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은 연구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청에서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 지방 지표에는 인구 구조 조사나 문화 산업에 관한 아주 다양한 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고,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맵을 이용하는 시각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구 자료나 업무에서도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평가받는 시각화 자료를 두 개 소개하겠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인 전쟁과 평화의 배경이 된 역사적 사실을 시각화 자료로 만든 것인데요. 1812년부터 1813년에 거쳐서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 원정을 간 것을 플로어 맵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프랑스 토목공학 기술자가 제작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47만 명이 출발을 해서 그 군대가 겨우 10,000명으로 돌아왔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로 진격해서 퇴각할 때까지 전쟁 상황의 공간 데이터와 각 지점에서 나폴레옹의 군대 생존 병력 숫자, 추위를 표시한 그날의 기온, 타임라인 등 변수들을 한 장의 차트에 표시한 것입니다. 연한 브라운으로 표시된 두꺼운 선이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향할 때 군대 생존 병력을 나타낸 것이고요. 검정색으로 표시된 얇아지는 선이 후퇴할 때의 남은 병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지점과 대응하는 시각화 자료 아래쪽에 표시된 것은 당시 기온을 나타낸 그래프의 영하의 혹한을 나타냅니다. 추위로 인해서 희생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생존하고 있는 병력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라인의 두께로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자료입니다. 러시아의 추운 날씨를 대비하지 못해서 적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나폴레옹 군대가 자멸해 가는 상황을 통계 자료로 시각화한 것인데요. 심지어 일부 군부대는 다른 길을 택해서 바로 퇴각하는 부대와 합류하는 것도 시각화 자료에 남겨져 있어서 우리는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시각화 자료는 200년 전에 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자료이기 때문인지 이 차트에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지만 시각화 자료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최고의 시각화 자료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겠습니다. 1854년 브로드가의 콜레라 발병에 관한 시각화 자료입니다. 콜레라 맵은 아주 초기의 맵 시각화 자료인데요. 존 스노우라는 수십 년을 콜레라 연구를 했던 런던의 한 의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각화 분석을 활용해서 콜레라 전염병 원인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콜레라가 나쁜 공기 때문에 전염된다고 말했지만 그는 우물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는 런던 지역에 있는 각 세대에서 콜레라로 사망한 인원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도시 구역마다 작은 막대 그래프를 그려 넣은 것이죠. 사망자가 많은 곳이 다른 곳보다 왜 더 많은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표시를 해본 건데요. 결과적으로 알아낸 것은 콜레라 피해가 많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당시에는 너무나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콜레라 발병률이 높은 지역에 있는 우물은 하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을 적용해서 다른 지역에서 콜레라 발병하는 것도 추적해 보니까 우물이 콜레라와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해결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각화 자료는 가장 성공적인 예시가 되었고요. 점으로 표현하는 맵 시각화가 아주 혁신적으로 활용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각화 자료를 3D로 표현한 사이트도 있네요. 링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시각화 부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